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업타운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종목 엔캠입니다. 엔캠 오늘 주가 약 4.9%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장 진행 중입니다. 자, 엔캠 전환사채 내용 앞으로 상승할까? 자, 이런 이유와 또 여태까지 왜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지, 자, 앞으로 어떤 재료와 모멘텀이 있을지 하나씩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500억 이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되었다는 내용인데, 자, 엔캠 지금 북미 유럽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로 글로벌 1위 도약을 위해서 지금 대규모 자금 조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북미, 자, 어디냐? 미국 조지아, 테네시, 텍사스, 그 다음에 캐나다, 온타리오. 자, 그리고 유럽 3개국이죠. 폴란드, 헝가리, 프랑스에서 이제 전해액 생산 시설 증설과 리튬이죠. 자, 원재료 매입 활용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얘네 전환가액,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얼마죠? 20만 4,500원이에요. 자, 현재 세력들이 사채 발행한 평균 단가보다 좀 낮은 가격에서 이제 주가가 형성되었는데, 이게 전환 청구 기간이 12월이기 때문에 이거 청구권 행사하려면 주가 올려놓아야 되겠죠. 야, 추후에 전환가액이 좀 조정이 되더라도 이제 최저 조정가액이 얼마냐? 약 80% 정도 제한하는 거를 좀 계산하자면은 16만 3,600원으로 픽스된 거예요. 이게 픽스 되었기 때문에 떨어져 봤자 여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뭐 여기가 뭐 분할 매수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근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근황이 어떻게 되냐? 리튬 가격이죠. 저 리튬에 대한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자, 2차 전기 테마 종목들이 좀 빠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엔캠, 자, 테슬라, 파나소닉, 자, 공급하는 게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나왔던 테슬라 로보택시가 기대감이 좀 있는데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좀 나오긴 했어요. 뭐 디테일한 설명도 별로 없었고 뭔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죠. 그래서 당시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종목들 좀 조정받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엔캠도 어떻게 됐죠? 다시 20만 원 돌파 한번 해주고 지금 다시 올라갈 기미를 좀 보이고 있죠. 이제 이게 이때 거래량을 좀 동반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당장 계속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거래량 계속 또 올라오고 있죠. 자,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자, 매물대 쌓아가고 있었다라는 거를 지금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좀 확인하고 있었던 거고, 매도가 나오지 않는 구간을 바탕으로 뭐 하겠다? 주가를 좀 빠르게 올리는 흐름을 만들어 가겠다. 또한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장 걱정했을 때가 언제라고 했죠? 자, CB 발행으로 주가가 좀 내려왔지만 결과적으로, 자, 이거 악재인가요? 악재 아니죠. 지금 더 빠지면 세력들도 큰일 나요. 지금 어떻게 된다? 주가 지금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 보시면은. 그때 우리 뭐 해야 되냐? 지금 밑에서 썰어 담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때 이후에 계속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좀 상승치를 좀 확인하게 되면은, 자,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은 CB는 오히려 상승을 시켜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야, 결국에는 세력들 좀 보유하고 있는 CB, BW, 그 다음에 뭐죠? 제3자, 자, 3자 배정증자 이제 발행했던 전환우선주, 뭐 이런 물량들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만들어내야지만 본인들의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자,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 상장 물량이 또 얼마나 이 세력들 손에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분명히 세력들 앞에서 수익을 가져가려고 했는 구간 있었습니다. 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얘네들 이렇게 있었는데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수익을 가져가지 않은 이유가 뭐죠? 하나밖에 없죠. 걔네들이 지금 이 수익에, 이 정도 수익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추후에 더 큰 상승 만들어내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흔들어내면서 얘네들 주가 과감하게 내리는 선택을 한 거고, 지금 그 과정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상승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나올 상승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손실 보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엔캠 같은 경우는 12 추가 상장 물량 BW 이런 게 굉장히 엔캠의 상승 원동력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자, 엔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 1월 달 한번 보시죠. 1월 달 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감축이란 법엔 특혜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상승했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다? 사실 상승한 건 맞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뭐다? 이게 그냥 겉으로 볼 수 있는 이유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진짜 큰 거를 봐야죠. 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엔캠 12 추가 발행한 게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치면은 앞에 나오는 상승 또한 이게 좀 말이 안 됐죠. 왜냐면 엔캠 추가 상장 예정 물량이 600만 주였어요. 현재 유동 주식사만 해도 얼마죠? 1,400만 주인데 이 중에서 600만 주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물량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사실상 추가 상장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동 주식수 어떻게 됐죠? 1,000만 정도도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600만 주면 엄청나게 큰 물량이죠. 근데 이렇게 달고도 어떻게 했죠? 얘네들? 자, 저가. 자, 거의 40만 원? 40만 원에서 5만 원에서 지금 40만 원 정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불과 1월 달, 2월 달이에요. 4월 달, 1월, 2월, 4월 이때쯤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엔캡 추가 상장 물량이 결국 얼마나 남아 있냐 이거를 좀 추적하는 게 전부겠죠. 근데 엔캠 세력들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좀 알 수 있다면은 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닥만 잡으면 올라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고, 자, 나오고 있죠, 조금씩. 자, 다트 한번 보고 있습니다. 다트 보시면은 작년 말부터 계속 이런 식이었죠. 엄청나게 많은 물량에 대해서 전환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좀 많이 있었는데 아까 처음 체크해드린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전환하지 못한 물량, 자, 12 물량이 지금 11회차, 12회차, 13회차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남아있는 물량 얼마 정도냐? 110만 주 정도 남았는데, 야, 보통 청구 가능 기간 얘네들 보게 되면은 5월, 6월, 7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량 다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3월 말, 4월 1일, 3월 31일로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게 전환 완료한 물량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BW죠. 신주이수권 부사채, 이 물량이 114만 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 이게 212만 주였어요. 이거 합치면 뭐죠? 326만 주예요. 이 전에만, 이 기준으로 전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5월, 6월, 7월. 자, 이렇게 이쪽에서 본다면은 가장 큰 단독 물량 중에서도 가장 큰 물량이 275만 주예요. 자, 계산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3월 이전에 326만 주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3월 31일 이전에 전환이 완료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사실상 매도함으로써 확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고점에서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이 당시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도 충분했어요, 얘네들. 근데 얘네들 뭐 어떻게 했죠? 매도했나요? 지금 매도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326만 주는 엄청나게 큰 물량이에요. 이 당시 엔캠 유통 주식수가 아까 말씀드렸죠. 1,000만이 안 됐어요. 3분의 1이라고 치면은 이게 단 한 번의 매도로 주가 쏟아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주가 이 정도로 빠지지 않죠. 급격하게 더 빠지겠죠. 더 큰 하락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중요한 거 우리 동향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자, 4월 달에 나온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얘네들 팔지 않았구나. 일단 한번 하나는 알았죠. 자, 얘네들 어떻게 했죠? 아까 단독 물량 중에 제일 큰 거 275만 주 4월부터 이게 있는데 지금 166만 주로 5월 지나고 지금까지 전환했다는 걸 좀 알 수 있고, 아까 326만 주 얘도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합쳐서
492만 주. 이 물량은 보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 얘네들 이제 올려야 되는구나. 자, 이 구간에서 왜 안 올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까지? 자, 결과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승 이제 시작입니다. 자, 엔캠 하염없이 빠지다가 바닥 잡은 구간이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 이쪽 라인이죠. 이게 변동성을 계속 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들 구간 장악하고 있는 자 매물대 장악하고 있는 매도를 하려고 하는 개인들 최대한 떨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주가 이쪽에서 좀 바로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 본전 찾으려고 매도할 거 아니에요. 본전 찾으려고. 야, 그러면은 이 매도 물량까지 받아서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세력들 그러한 매도 물량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고 있다? 시간 지금 계속 끈 거예요. 7월 달부터. 이걸 좀 길게 가져가고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저점이 계속해서 깨지진 않아요. 이 구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본인들 힘들게 쌓아 올렸던 매물대 결국에는 확실히 바닥이 돼줘야 되는 이 구간까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더 커지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건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언제냐? 바닥 잡은 7월 22일이에요. 이게 어떤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바닥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보여준 건 아니에요. 야, 그렇다고 엔캠 빠질 만큼 빠졌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가 이 올라왔던 자리 여기서도 반절 정도 빠져야 되는데 지금 아니죠. 중턱에서 지금 자리 잡고 올라갈 준비를 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당장은 박스권 구간에서 수익을 가져가겠다. 지금 이런 박스권 아니죠. 얘네들 여기서 가져갈 생각 없어요. 여기서도 지금 안 가져갔는데 여기서 가져가겠어요? 아니죠. 이 이상 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승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작업을 시켜놓는 거예요. 지금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해놓는 거죠. 세력들. 자, 어떻게 될까요? 세력들 지금 상승 원동력이 엔캠의 뭐죠? 재료겠죠.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재료, 그 다음에 뭐죠? 이 세력들이에요. 세력들이 갖고 있는 이 물량. 거의 600만 주에 달하는 이 물량. 이 물량을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 지금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세력들 의도적인 상승 보인다. 그럼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왜 엔캠 반등이 왜 일어났는지 또 추가적인 재료 모멘텀 같이 보면서 좀 요약을 해볼게요. 내년부터 쇼티지, 전액 중국 대체기업 주목 나오고 있죠. 엔캠이 왜 이때 왜 올라갔는지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주가 시간의 매매에서 급등했을 때 얘네들 지금 이건 계속 될 거예요. 지금 12월 달까지는 최소 12월 달까지 그 이상인데 단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는 11월, 12월 달까지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전액 내용이에요. 전액 대체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 국내 전해질 기업이 IRA 이제 수혜를 볼 거 전망하고 있어요. 배터리 4대 요소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액, 분리막 이렇게 돼 있는데 전해질, 전해 용액은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서 이제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전해액의 특징이 있죠. 전해액 특징. 첫 번째 뭐냐? 이게 변질이 쉬워요. 그래서 변질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보관을 잘 해야 돼요. 저온으로 해야 되고 근데 저온으로 하면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짧아요. 3,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어왔자. 자, 그래서 효율적 공급 위해서 어떻게 되죠? 보통 전해질 공장, 배터리셀 근처에 지어지기 마련인데 자, IRA에서 뭐라고 했어요? 2025년부터 전기차에 사용된 핵심 광물을 60%를 규정 지역 내에서 조달한다고 했어요. 원래 전해질 생산 중국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어떻게 되죠? 중국 전해질 수입을 금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025년도부터 공급 부족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국내로 다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에 전해질 첨가 생산 업체인 생산 기업인 엔캠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인 건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026년도에는 또 뭐라고 했어요? 2026년도에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는 할 수 있는 양이 90만 톤이에요. 근데 엔캠이 여기다가 65만 톤 규모 전에 공급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또 어디 공급하고 있죠? 얘네들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그다음에 파나소닉. 자, 여기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북미 시장 전체에다가 다시 공급을 또 진행 중이에요. 얘네들 지금 품질 최고죠. 품질 최고. 그리고 생산 시설 어떻게 되죠? 중국 제외하고는 얘네가 1등이에요. 사실 1, 2, 3등이 이게 중국이었어요. 4등이 엔캠. 근데 얘네들 다 빠져나가고 수익 금지시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엔캠밖에 엔캠만 집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급할 건 없어요. 지금 제가 전부 브리핑 드릴 거고 제가 대응 도와드릴 건데 현재 주가에서 조금은 더 빠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열어는 둬야 돼요. 지금 상승하는 모멘텀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한 조금 지켜보고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는 좀 열어줘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 좀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엔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